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공통수학 2 진도를 좀 나갑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차례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대단원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라는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관련 크게 이제 없는 편이고요. 크게 관련은 없고, 근데 함수를 이제 할 때 이 집합의 내용이 조금 이제 가미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 우리 1학기 때 공수 원할 때 그 여러 가지 방법 등식 그다음에 경우의 수 행렬 아예 성격이 다 다른 단원이었는데 여기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아예 성격이 얘네들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얘도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이제 보통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고 집합은 좀 할만합니다. 집합은. 대체적으로 할 만한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합성함수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자, 그래서 근데 어려운 게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진도를 다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 오늘이나 뭐 다음 주 뭐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나 그 이렇게 2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는데 방학 스케줄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2시간 동안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마 다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아마 여기 진도 나가게 되거든요. 여기는 한 번에 원래 못 나가서 여기는 한 3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돼. 다다음 주 토요일은 좀 빡세게 좀 수업해야 됩니다. 그거 일단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그 얘기를.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평면좌표를 볼 건데 여기는 내용이 막 엄청 어렵진 않은데 오늘 볼 분량 자체가 좀 많아. 보도록 합시다. 자, 평면좌표.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X축, Y축, 이거 X축, Y축이 들어간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X축, Y축을 우리가 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하잖아, 보통. 그걸 뭐라 부르니? 네 글자로 좌표 평면이라 부르는 거야. 좌표 평면. 자, 이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뭐 몇 컴마, 몇 컴마, 몇 점의 좌표가 있을 건데 그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다룰 건데 그 전에 먼저 기초 내용으로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1차원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거든요. X축, Y축 좌표 평면은 수직선이 사실 두 개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일단 하나 있을 때만 생각해 볼 거야.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A, B의 점의 좌표가 A는 X1, B는 X2인데 지금 원래 수직선이 원래 오른쪽으로 가면 큰 거잖아요. 그죠? X축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뭘 해보고 싶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식으로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게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3. 이거 당연한 거잖아. 우리는 3이라고 그 대답을 한 근거는 자연스럽게 4에서 1을 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1번화 하는 거야. 그 기본적으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야 되는데 근데 X1, X2 중에서 만약에 X2가 더 크다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만약에 반대로 X1이 더 컸다. 밑에 그림처럼 X1이 더 크면은 이번엔 X1에서 빼줘야 되겠죠. X1에서. 그런데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X1이랑 X2 중에서 뭐가 큰지 몰라. 그러면 뭐가 큰지 모를 때에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빼는데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절대값을 지우는 거야. 항상 값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지. 왜냐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지 않니 얘들아. 거리라는 거는. 길이는 양수여야 되잖아. 물론 0도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원래 절대값 개념이에요, 얘들아. 절대값 개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시면 절대값 둘이 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특별히 원점하고의 거리를 생각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얘네들이 빼면 그냥 x1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x1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 그냥 절대값 x1. 자, 이건 수직선 1차원적인 요소를 보는 거고요. 이제 2차원적인 요소 좌표 평면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좌표 평면 x축, y축이 그려져 있는 걸 좌표 평면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평행선을 좀 그어놔서 평행선. 그럼 여기 직각이 될 거 아닙니까? 직각이?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그러면은 직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이 길이를. 자, 얘들아 이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1사분면상에서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이거잖아. 그 A라는 점의 이 좌표의 의미는 이 길이가 x1이고 이 길이가 y1인 걸 의미하죠.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길이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 여기 길이는 이 전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 거란 말이야. 이 전체 길이는 지금 x2입니다. x2. 요 걸어서 색칠된 부분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빼주니까 이렇게 x2 빼기 x1으로 쓰지만 이제 뭐가 큰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절대값으로 쓴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게 y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를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전체 길이에서 이 조그만 길이를 빼야 돼. 이 조그마한 길이가 y1이고 전체 길이는 y2니까 이 길이는 y2 빼기 y1의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맞을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표현은 됐죠. 그러면 이 빗변에 해당되는 길이를 구하는 건데 뭐 해봐야 돼?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요거 알고 가야 돼, 얘들아, 이제. 자, 명제 파트에서 좀 자주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 원래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 제곱한 거랑 같거든? 절대값 안 한 거를 제곱한 거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피타고라스 식을 원래 쓰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봐봐. 3분 AB의 제곱이 원래 뭐가 돼야 되냐면 피타고라스 하잖아. 자, 절대값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y2-y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원래?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안에 있는 거의 제곱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라고 안 쓰고 자, 얘를 이제 그냥 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없애고 근데 괄호를 이제 붙여야 되겠지. 항이 두 개니까. 자, 그래서 AB를 구하려면은 루트를 씌워야 AB가 나오겠죠? 제곱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AB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루트 해주신 다음에 자,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y2-y1의 제곱으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한 번 더 쓸게. 얘는 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야. 이렇게 써지면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루트를 씌우신 다음에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해서 더하는 거야.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이렇게 기억을 해놔. 근데 특별히 원점하고의 거리를 다루는 상황이라면 이제 x끼리 빼면은 얘에서 얘 빼면 그냥 x1이지. 그 다음에 y끼리 빼도 그대로 y1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그냥 이렇게. x2, y2가 0인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겠다. 보시면 자,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얘들아, 이게 참고로 아시겠지만 좌표라는 거는 원래 그 x좌표, y좌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수직선 요거 1번은 컴마가 없잖아. 얘는 좌표 성분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우리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콤마가 있으니까 좌표 성분이 X 성분, Y 성분 두 개가 있는 거야. 이제 내년에 이제 만약에 그 기아를 하시는 분들, 난 기아 골랐다 하시는 분 손, 기아 골랐다. 여긴 안 골랐고, 여긴 안 골랐고, 했고, 여긴 안 했고. 자, 기아 배우면은 X, Y, Z까지 포함돼. 그래서 이제 그 성분이 세 개야. X 성분, 그다음에 Y 성분, Z 성분 해가지고 그 X, Y로 구성이 된 거를 아까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X, Y, Z 하나 더 추가되면 뭐라 부를까? 얘는 좌표 공간이라 불러. 3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3차원적인 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몇 컴마 몇 해가지고 세 가지 성분이 있어. 얘는 1차원적인 성분인 거죠. 어찌됐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기본이야.
빼면 몇입니까? 1. 그럼 바로 답이 나오고. 자, 2번부터는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 자, 공식 쓰는 거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잘 봐봐. 루트 해주신 다음에 x끼리 뺀 거의 제곱. 1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좀 생각할 거. 그 뺄 때 있잖아. 그 빼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해. 내가 지금 x를 뺄 때 뒤에서 앞에 거 뺐잖아. 근데 y를 뺄 때 봐봐. 뒤에서 앞에를 빼면 몇이 되는 거야? 마3이지, 마3. 근데 마3을 이제 제곱하는 걸 써야 되는데, 근데 마3을 제곱하든 아니면, 자, 0에서 마3을 빼봐. 그럼 몇 나오지? 그냥 3이 나오지. 3을 제곱하든 아니면 마3을 제곱하든 어차피 결과는 같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빼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제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루트 1 더하기 9니까 10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하면은 뺄 때는 그냥 막 빼도 상관없어. 무조건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된다. 앞에서 뒤에 걸 빼야 된다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이왕이면은 양수가 나오는 게 그대로 좋으니까 보통 뺄 때에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좀 낫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봐. 그 결국에 x끼리 빼라는 거랑 y끼리 빼라는 거는 결국 두 수의 차를 계산하라는 거잖아. 야, 0하고 마3하고 몇 차이 나니? 0하고 마3은 3 차이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3이라고 쓰고 그걸 제곱하는 거야. 뭐 그런 개념인 거지, 당연히. 3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x끼리 빼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직접 빼는 것보다 바로 얘네들이 몇 차이 나지? 이걸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얘네 몇 차이 나? 3 차이 나는 거 바로 되니? 막 이거를 막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막 뺀다라는 거를 막 머릿속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차이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차이를 계산하는 게. 그럼 1하고 5는 몇 차이 납니까? 4 차이면은 4의 제곱으로 쓰는 거지. 자,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은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나오는 수죠. 9 더하기 16이 25니까 루트 25로 해주면 5가 답이 되는 거지. 자, 4번은 얘들아. 4번은 답을 낼 때 그냥 이 정도로 내줘야 돼. y가 같잖아. 그러면 y끼리 뺀 거는 당연히 차이가 0이죠. 그러면 결국 x끼리 뺀 게 답이야. x 몇 차이 나죠, 지금? 4. 얘들아, 이거는 바로 이렇게 답 내야 돼. 이 공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이 공식을.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근데 왜 그런지 봐봐. 지금 얘는 그 만약에 위에 공식처럼 하면은 x 4 차이 나니까 4의 제곱. 근데 y는 0 차이 나니까 0의 제곱. 이거는 당연히 4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죠? 얘를 한번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아 1,7은 이 정도로 볼게. 1,7. 이 정도를 1,7이라고 보고 B. 그 다음에 A는 5,7이니까 지금 얘네들이 Y좌표가 같지 않니? Y좌표가 같으면은 같은 높이선상에 있는 거거든?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X축에 평행하게 지금 되어 있는 선분이잖아?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X끼리 뺀 게 바로 답이야.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매번 애들이 이따구로 계산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리. X좌표 혹은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같으면 지금 Y끼리 같지. 그냥 X끼리 뺀 게 바로 답이야. 굳이 이 공식까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유제 보시면은 유제 맨 마지막에 6번인가? 거기 X좌표 둘 다 몇으로 나와 있어? X좌표? 마이너스 몇이요? 3? 그러면은 Y좌표끼리 뺀 게 답이겠지. 바로 그렇게 답을 내라는 거야. 굳이 공식까지 할 필요가 없다. 과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필수예제 2번 또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자, 이것도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A의 모든 합을 구해주래. 그냥 이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10이 되는 걸 지금 찾으라는 거야. 얘가 루트 10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공식 쓰시면 됩니다.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바로 들어갈 건데 자, x끼리 뺄게. 빼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지.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그냥 얘에서 얘를 뺄게. a 빼기 6.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얘를 뺄게. 그러면 a 빼기 8 나오는 거 맞니 얘들아 이렇게? 얘가 루트 10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루트 10.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루트를 없애주신 다음에 이제 제곱을 풀어보자. 풀어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가 10이 될 것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은 자 2a제곱 마이너스 28a 플러스 90으로 정리가 되고 2로 하나 약분해줘 가지고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인수분해까지 가능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인수분해까지.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사실 답만 빨리 내려면 굳이 인수분해 생각하지 않고 자 모든 실수 a 값의 합.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 구하는 거잖아. 몇입니까? 14라고 사실 바로 답을 내는 거야 사실. 인수분해에 막 얽매일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또 해보면 A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는 되기는 돼. 그래서 5하고 9가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꼭 저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막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좀 많아.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합을 구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의 합으로 바로 계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요거는 좀 약간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저 말뜻이 뭔지 봐봐.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다 이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인지 봐봐 얘들아. 자, 일단 내가 지금 그리는 거는 너네들이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아니야.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자, 이런 직선이 있는 거야. y는 2x 플러스 1이 있어. 여기 y좌표는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마이너스 1,2다. 마이너스 1,2면은 대략 위치가 이 정도 좀 됩니다. 이 정도. 여기가 이제 a가 됩니다. 자, 현재 이렇게 a, b 두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지?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거야.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직선 위에 직선이 지나는 어떤 P라는 점이 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점으로부터 A까지의 길이랑 B까지의 길이가 같은 거야, 이제. 그러한 순간을 한번 찾아보라 이 얘기야. 뭐 대충 한번 해볼게. 뭐 대충 한 이 정도쯤 좀 잡으면 대충이야. 그러면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제 똑같아지는 이 직선 위에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일까라는 걸 찾으라는 거야. 이 좌표가 무엇일까? 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그 지금 이 점은 얘가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가 있어. 대입해버리면 B가 뭐가 나오지, 얘들아? 어, Y 자리에 B 놓고 X 자리에 A 넣으니까 B가 2A 플러스 1이 나오지. 점 P의 좌표를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풀어볼게.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 이거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를. 이 직선 위의 점이면 이 점을 대입해서 P라는 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지. 아, PA랑 PB가 같은 길이구나 라는 이 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식을. 자, 이 식을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건데 PA 해보자. 자, P가 현재 요거야. 그래서 PA 할 때 일단 X끼리 빼고 제곱이죠. X끼리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Y끼리 뺍니다. 그럼 2A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이거의 제곱이 PA의 길이가 될 거야. PB도 똑같이 할 거야. PB는 자 X끼리 빼고 제곱. 그럼 A 빼기 2의 제곱이죠.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끼리 빼고 제곱해주면 2A의 제곱 이렇게 떨어지겠지. 저렇게 식을 쓰신 다음에 이제 양변을 제곱해주고 제곱을 전개해보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a제곱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고 소거되는 게 좀 보입니까? 소거되는 거. 잘 보시면 5a제곱이 공통입니다. 공통이니까 없애놓으시고 식 좀 더 정리해 보니까 좌변은 동류항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우변 동류항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 식을 풀어주면은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a 구해주면 바로 해보면 3 나올 것 같아. 3 a가 3 나옵니다. a가 3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때 b값을 이제 구해주시면 a에다가 3을 넣어준다. b가 7 나오는 거 맞니? b가 7이 또 나오게 되는 거야. a가 3 b가 7이야.
그래서 이제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죠. 2A, 3B 계산해 주시면은 몇이야 이거? 3, 9, 27인가? 27을 답으로 낼 수가 있지. 27을.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 음,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네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거는 그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건 그냥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야 이제. 실전에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4번. 필수예제 4번. 이거 보시면 자, 두 점과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좌표를 한번 또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얘들아, 얘는 x축 위에 점 P라고 했는데 얘들아, x축 위에 점이면 무슨 좌표가 몇이니? 뭐 컴마? A, 0. Y 좌표가 확실히 0이고 X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달아 두신 다음에 이식을 써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X축 위에 점이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이것도 못 잡는 애들이 있어. X축 위에 점은 저렇게 잡는 거야. Y 좌표가 0인 거야. 그래서 이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식을 이제. 자, AP제곱 빼서 제곱해 주는 거잖아요. A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0을 빼주니까 그냥 5의 제곱이지, 5의 제곱. 이게 AP제곱이야, AP제곱. 자, 그리고 BP제곱입니다. 자, 이제 얘에서 얘 빼주니까 A 빼기 4의 제곱. A 빼기 4의 제곱. Y끼리 빼주면 그냥 1이니까 1의 제곱으로. 자, 이 정도로 그냥 쓸게. 이 정도로. 그래서 전개를 좀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5.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1. 이렇게 2차식이 나오게 돼. 2차식이. 동류항 묶어서 정리해 보시면 자, 2a제곱이 있죠. 2a제곱. 2a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빼기 4a가 있습니다. 빼기 4a가. 그 다음에 29, 30, 46. 플러스 46이 상수항이야. 요러한 2차식이 나오게 되잖아. 이게 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인 거야 이제. 그런데 이 2차식의 식에 뭘 구하는 거? 요 놈의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야? 최소값? 요 놈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지금 이게. 최소값. 2차식의 최소값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묻는 걸 해봐야죠. 자, 최고차항계수를 묶어주는데 얘들은 항상 계속 말해도 까먹어. 완전제곱 만들 때에는 상수항은 묶는 거 아니야. 문자가 있는 거 두 개만 묶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로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1이 필요하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 마이너스 2가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니까 이거 44가 되겠죠. 얘랑 만나면. 그럼 앞에 남아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서 2배의 a-1의 제곱.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이 2차식은 최소값이 44인데 그때의 점 P의 좌표가 그럼 몇 컴마 몇이냐. a가 지금 1일 때가 최소라는 거 아닙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1,0이 그 점의 좌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거는 당연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도 보시면 5번. 자, 5번도 봅시다. 5번도. 자, 5번은 이 좌표 평면상에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라는 건데 그림을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해도 되지만 얘들아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 봐봐. 일단 선분 AB, 선분 BC, 선분 AC 얘네들 길이 한번 다 구해볼래 길이? 선분 AB 한번 해보자. AB. 자, AB의 길이. 자, X 이거 몇 차이 납니까? 3 차이 나죠?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몇 차이 납니까 이거? 5 차이 나죠? 5 차이. 5의 제곱 해주면 루트 34 나와 이거. 루트 34. 자, BC도 해보자. 자, BC. 자, X 몇 차이 나냐면은 5 차이 나죠? 5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지금 3 차이 나는 거 확인되죠? 위에랑 똑같네 그러면 얘는.
위랑 똑같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AC도 한번 구해보자. AC도. 자, AC는 자 X 몇 차이 나니 얘들아 이거. X가 8 차이 나는 거 확인되니? 8, 8이 64지. Y는 몇 차이 나냐면은 2 차이가 납니다. 2 차이. 64 더하기 4 해가지고 68이라고 볼 수 있지. 68. 자, 일단 세변의 길이를 저렇게 구해놨어. 근데 얘들아, 너는 이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거 무슨 삼각형인지 확인되십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거? 어떤 거? 이등변이긴 한데 직각도 되지. 피타고라스식이 성립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이야. 이등변이면서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답은 일단 4, 5번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봐봐. 이거 보고 어디가 직각인지 찾아야 되거든? 가장 긴 길이가 빗변 아니야? 그러면 AC의 길이가 루트 68이면 B가 직각인 거야. B가 직각인 거. 여기에 없는 문자. B가 직각인 직각 이등변으로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아직. 자, 일단 뭐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얘들아.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그 만약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문제를 풀다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무슨 삼각형이라고 합니까? 이건 이제 이등변이라고 하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뭐 어떤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건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거 그지? 하나 더. 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이런 관계식이 만약에 성립하네. 자, 직각삼각형인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피타고라스식이 성립할 수 있잖아. 자, 이런 식의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성립하게 된다면 우리는 각 B가 몇 도인?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자, 마지막은 뭘까? 정삼각형. 자,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A, B, B, C, CA가 모두 같은 길이로 만약에 나왔다면 모두 같은 길이라 한다면 이때는 정삼각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죠? 정삼각형.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우리가 보통 좀 일반적인 삼각형 말고 좀 특징 있는 삼각형 있잖아. 그게 한 뭐 이 정도겠지.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물론 얘네들을 섞어놓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뭐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를 좀 확인해 주려면 길이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니? 길이들을 아는 게. 그래서 길이들을 다 구해 본 거야 세 개를. 그냥 꼴라 이것만 해가지고 이제 이등변이네 이러면 안 돼? 이등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길이 구해 놓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 요거. 이거 교과서에 항상 있는 문제거든, 이거. 교과서에. 교과서 필수예제에 있는 문제야, 항상. 자, 뭐냐면,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이제 성립한데, 자, ABC라는 삼각형이 있으면, 얘들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두 배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같다라는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인 거야. 자, 지금 좌표를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지금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아놨어요, M. 중점 M을 원점으로 놓이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이니까, 여기가 C, 0이면 이 길이가 C이지 않니, C? 여기도 길이가 C가 되어야 되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C로 나와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선분 BAC의 좌표 완성됐고, A라는 점 A, B로 잡아두면은, 우리는 이 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이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자, ABC의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자, 얘네들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야. 자, 봐봐. AB제곱은 뭐 하는 거냐면 X끼리 빼고 제곱이죠. 그 다음에 B제곱. 이게 AB제곱이야. AC제곱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AC제곱도.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해 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더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얘네를 더한 가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들아, 봐봐. 더하면 A제곱, A제곱 두 개 있고, C제곱, C제곱 두 개 있고,
B제곱 B제곱 두 개 있지. 2AC 마이너스 2AC는 소거될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2배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고 작성해 볼 수가 있어. 이게 가야. 이게 가. 이게 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해보겠습니다. 저 AM제곱 BM제곱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AM제곱 해봅니다. AM제곱 이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해주면 얘는 원점하고의 거리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M의 제곱도 한번 계산해보시면 이제 이 길이를 제곱해주는 건데, 이거는 가로로 된 길이잖아 얘들아. 그냥 X끼리 뺀 게 답이야. 이거 X 몇 차이 나니 얘들아 이거. C만큼 차이 나죠 당연히 길이가. 그래서 C제곱이니까 결국 봐봐. 가가 2배의 제곱 제곱 제곱. 근데 나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네 두 개를 그럼 더하는 거니까 쟤네 두 개를 더해주면 그냥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나를 2배를 해야 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2배가 얘가 나니까 나의 2배가 가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 나를 저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8글자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거든? 아시는 분? 뭐뭐뭐의 중선 정리. 누구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건데, 뭐 알아두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하면서 막 한두 번쯤은 써먹을 때가 있긴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제 그냥 뭐 별도로 그냥 일단 뭐 외워두시면 뭐 나쁠 거 없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A, B, C.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점에다가 그어가지고 중점 여기 M 길이 같을 때 3번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9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알아두시면은 아마 내신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야. 내신에서 이게 나오는 학교는 우리 부천에서 내가 본 게 부천고.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거 그냥 당연하게 나오거든 이제. 그래서 일단 뭐 알아두시면 나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직선과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 자, 여기 내분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이제 살짝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부터.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 한자 자기 이름은 다 써질 줄 아시죠? 나는 내 이름 한자로 쓸 수 있다. 어? 한자로 안 지웠다고? 그래? 한글 이름? 자, 내분점이라는 용어가 있어. 분은 나눌 분자, 나눈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내라는 거는 안내 해가지고 이제 안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선분이 있으면은, 얘들아, 선분이라는 거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선분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뭐 하는 점이냐면은, 선분 AB 안에 그 선분 AB를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을 생각할 거야. M 대 N으로 나누게 되는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점을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해. 즉 AP 대 BP가 M 대 N이라고 한다면 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분하는 이러한 점을 뭐라고 부를까?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내분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선분에서 그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건데, 자, 이건 그냥 이거거든? 뭐 하는 거냐면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로 잡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내분점 P의 좌표를 x라고 잡아주면은 자, M 대 N으로 나누고 싶었잖아요. 그죠? M 대 N으로. 그러면 지금 AP 대 PB를 M 대 N으로 지금 나누는 건데 AP의 길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얘들아 이게 AP의 길이야. X에서 X1 뺀 게 AP의 길이.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뺀 거지. 그지? 이거 당연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을 작성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례식을. 이러한 비례식을 쓸 수 있지. 그러면은 비례식 우리가 풀어가지고 외양, 내양 쳐주는 거거든. 외양, 내양. 그럼 막 이것까지 한번 쓸게 얘들아.
여기 이거만 써주자. 외양 내양 해주면 mx2-x는 nx-x1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쓰면은 저거를 다 전개해가지고 x는으로 정리하면은 우리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봤어. 오타가 있어. 여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플러스. 야 이거 지금 발견했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저 선분 AB를 MDN으로 내분하는 그 X의 좌표가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이렇게. 자, 공식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수직선상에서 AB 두 점에 대해서 얘를 MDN으로 내분하는 그 내분점의 좌표 공식이 뭐냐면 자 이렇게 기억해. 분모는 분수식인데 분모는 그 비율 있지 비율. 두 비율을 더해. M 더하기 N. 비율을 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잖아 분자. 분자 잘 봐야 되더라 이거 봐봐. 이게 A, B의 순서로 해가지고 지금 M 대 N인 거잖아요. 순서가. 잘 봐야 돼? 그 순서가 있는데 여기 봐봐 이거. 순서가 이거 봐 이거.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를 곱하는 거야.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플러스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로 엇갈려서 곱하는 거야. 엇갈려서. 잘 들으셔야 돼. 이 위치 순서가 중요하거든 이제. A, B 순서로 M 대 N인 거잖아. 그러면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플러스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 순서로 꼭 써줘야 돼.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근데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내분점이 중점이거든 중점. 자, 그 만약에 얘가 중점이라 하면은 중점은 정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 중점은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걸까 이게? 중점은 1대 1로 딱 길이가 균등하게 나뉘는 거야. 중점의 좌표는 1대 1로 이제 내분하는 점인데 그거는 mn에다가 1을 넣는 셈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중점의 좌표 구하는 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 중점 구할 때 더해서 나누기 2했거든요. 평균 구하는 것처럼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것처럼. 이게 내분 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야. 당연히 외워놔야 되겠지?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근데 수직선상에서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걸 좀 더 확장한 게 좌표 평면상에서 하는 거야. 좌표 평면상에서. 얘를 내가 만약에 좌표 평면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알고 싶은데 자 이거는 그 수직선을 응용하는 건데 이 각각의 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Y축에도 똑같이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얘들아 얘가 M 대 N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중학교 2학년 2학기 4단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에 의하면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야. 중2 때 배웠던 거야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야. 평행선에서 이런 걸 배웠었어 얘들아 옛날에. 기억이 나시죠? 평행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막 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막 하는 게 있었어.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X 성분에 의해서 내분점 좌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Y 성분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Y 좌표가 나와서 결국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위에서 봤던 수직선 공식 있죠. 그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근데 X 성분, Y 성분 두 개로 있는 거니까 자 X 성분 위랑 똑같아. 비율을 더해주시고 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 순서로 쓰는 거야. 이 순서로 이제. 이 순서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Y좌표도 해볼게요. Y좌표. Y좌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똑같이 M 플러스 N 비율을 더해주시는 게 분모고 Y좌표니까 X가 아니라 Y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 순서로 쓰는 거예요. 이제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자, 계속 강조하지만 순서가 중요해. 가장 먼저 분자에 뭐부터 와야 돼? 앞에 거 비율이 오는 거야? 뒤에 거 비율이 오는 거야? 앞에 거 비율이 먼저 오는 거야?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플러스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순서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약간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순서가 중요할까? 거꾸로 해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플러스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내가 지금 순서를 이제 다르게 얘기했는데 순서를 다르게 얘기해도 결과는 같니? 순서를 다르게 얘기해도? 결과는 당연히 같아. 근데 내가 왜 이 순서로 기억하라고 했냐? 왜 굳이 뒤에 거 비율부터 얘기 안 하고 앞에 거 비율부터 얘기하냐? 다 이유가 있어. 뒤에서 나올 거야 이제. 얘랑 거의 비슷한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 그때는 순서가 중요해. 그때는 순서가. 얘는 순서를 사실 반대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답이 나오지만 이따가 볼 거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성, 일관성을 위해서 잘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앞에 거 비율부터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이제. 알겠지? 그렇게 이제 하고 일단 잠깐만 좀 끊었다 갑시다. 자, 아까 필수 예제 3번은 아까 계산을 잘못해서 A는 1, B는 3으로 수정을 좀 다시 해주면 1, 3 넣으면 답이 11 나옵니까? 11? 11로 답을 좀 해주셔야 돼. 맞고요. 이것도 정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기 7번을 좀 볼게요. 7번.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이거 한번 구해보는 거거든. 해볼게. 자, AB가 2, 8이야. 이때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그냥 공식 써보자. 해보시면 자, 공식 쓰면 요령 잘 봐. 분모는 두 비율을 더해. 그 다음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1 곱하기 8 플러스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이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8 플러스 4, 12가 되니까 3분의 12 해가지고 최종 답을 4라고 해줘야죠, 4. 근데 얘들아, 답을 그냥 꼴랑 4만 쓰면 안 되고 소괄호 같이 써야 돼, 얘들아, 원래. 점의 좌표는 원래 괄호로 표현하는 거야, 괄호로. 4만 쓰면 안 돼. 자, AB의 중점의 좌표. 중점은 우리 그 평균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평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몇이에요, 그러면? 5가 되겠죠? 5를 답으로 해주시면 될 거고, 이렇게. 넘. 이번엔 좌표 평면에 옮겨봅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저게 되느냐 확인을 해볼 건데, 자,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지?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자, 일단은 그 공식을 바로 쓸게. 자, 분모는 비율을 더하라고 했죠? 3 더하기 2. 그 다음에 y 좌표를 미리 써놓을게 일단. 3 더하기 2. 이렇게 좀 써놓을게 미리. 그 다음에 분자 순서 중요해. 잘 봐봐. 헷갈려. 내가 지금 x 좌표 먼저 할 거야. 그럼 먼저 x 좌표부터 먼저 따질 거야. 순서가 뭐라고 했지? 무조건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라고 했지?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뒤에 거가 얘들아 그 A, B 중에서 뒤에 거가 B잖아 얘들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문제를 일부러 헷갈리게 바꿔놓으면 내 말 잘 들어봐. 선분 BA를 3대2로 내분해. BA. 그때는 뒤에 거가 A야 B야. A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해. 자, 그래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그러니까 뒤에 거가 무조건 B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 순서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그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들어가니까 2 곱하기 4. 지금 맥스만 이제 고려해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y도 합니다. y.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여기 동그라미 안 한 거 3 곱하기 7. 그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y 좌표. 2 곱하기 마삼을. 이렇게 쓰신다. 계산 마저 해보면 자, 27 더하기 8 해가지고 35니까 35를 5로 나눠서 7. 그 다음에 21에서 6을 빼주니까 15. 15를 이제 우리가 5로 나눠주니까 3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7,3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도 봅시다. 2번. AB의 중점의 좌표를 이제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중점의 좌표. 자, 이거 그냥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바로 해보자. x끼리 더하면 13. 나누기 2에서 2분의 13. 바로 이렇게 써. y끼리 더하면 4니까 나누기 2에서 2.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공식만 알면은 적용해주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필수예제 9번은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그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라는 문제인데 이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한번 먼저 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해 보십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먼저 구해. 자, 공식 써야 되겠지? 자, 공식 씁니다. 자, 이제 분모는 비율이죠, 비율. 2대1이니까 2 더하기 1 미리 써놓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헷갈리려면 얘들아 이 두 점에다가 이거 써놔. 2대1 써놓고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해서 계산해 보라고. 그러면은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2 곱하기 4.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거고 이거를 똑같이 y 좌표도 하란 말이야. 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1 곱하기 4죠. 1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Q입니다. Q. 자, Q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지금 1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1대3 여기 밑에다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이제 쓸 거고 1 플러스 3 이거 미리 써놓자 일단. 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1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y 좌표 마찬가지.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y 좌표 해주니까 3 곱하기 4. 이거 헷갈리면 하다 보면 되게 헷갈려. 잘 인지해서 써주셔야 되고. 맞아, 정리해봅시다. 이거 이제. 자, 분자 8 빼기 2 해가지고 6 나누기 3에서 2가 될 것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4 더하기 4 하면 0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Q의 좌표도 마저 해보시면은 4 빼기 6 해주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2 나누기 4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2 10 그냥 10이니까 나누기 4 해주면은 2분의 5가 될 거야. 그래서 이 PQ의 또 중점을 구하는 거 맞니? 중점 구하는 거. 그럼 얘네들이 또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 중점까지 최종적으로 간다면 일단 더한 거 쓸게. 이거 더하면 몇 분의 몇이야 이거? 2분의 4랑 얘랑 하니까 2분의 3을 2로 나누는 거지. 일단 이렇게 쓸게. y끼리 더하면 그냥 2분의 5니까 걔를 이제 나누기 2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분모의 2를 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나왔던 것들에서 분모의 2를 곱하라는 거니까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0번. 10번은 자, 두 점 AB를 잇는 3분 AB가 있는데 Y축과 만나는 점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상황을 내가 그려볼게, 얘들아. 자, 일단 뭐 이거 사실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대략 이 정도쯤으로 잡아둘게, 이 정도쯤으로. 그냥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B는 4,1입니다. 대략 한 이 정도 좀 잡아줄게, 이 정도. B 4,1 이렇게 해가지고 선분 AB가 Y축과 만나는 점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이 Y축에 의해서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뉘니? 라는 걸 구하는 거야. 저게 몇 대 몇이니? 라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Y축은 무슨 좌표가 0이죠? X좌표가 0이잖아. 그러면은 0, 모시기로 나오는 거 아니네? 0, 모시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들아 원래 이거 이거야? 이제 원래 그냥 가장 정석으로 그냥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 내분점 공식을 써. 이 M 대 N으로. 내분의 공식을 써. 그러면은 공식 써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바로 할게. 그 만나는 점이 M 플러스 N분의 근데 어차피 우리 X좌표만 신경 쓰면 되거든. Y축과 만나면 무조건 확실하게 X좌표가 0이니까 X좌표만 합니다. 자, 이제 엇갈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4M.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4n 플러스 n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4n 빼기 7n이 0이니까 4n이 7n이거든.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얘들아 이거 보면 지금 mn이 몇이냐는 걸 묻잖아. 서로소인 자연수고. 몇이야? m이 몇이고 n이 몇이야? 여기서 바로 나와야 돼. m이 7이고 n이 4가 나와야 돼. 자, 왜 그러냐? mn은 자연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항상 이거야. 이거 자연수니까 곱한 결과도 자연수인데 야 좌변은 4가 곱해지는 수잖아. 그럼 우변에도 어딘가에는 4가 곱해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7이니까 당연히 4의 배수가 아니고 그럼 얘가 4가 곱해지는 수여야 되지 않니? 최소한 그래서 얘가 4의 배수여야 되고 반대로 우변에 7이 곱해져 있으니까 좌변 어딘가에도 7이 곱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m도 7의 배수인데 근데 양변이 그럼 같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7의 4가 기본이 되겠지 그냥? 숫자를 반대로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되긴 하지. m이 14고 n이 8인 것도 이 식을 만족을 하지만 서로소인 자연수를 물으니까 이건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mn을 7, 4로 잡아주니까 11이 답이 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는 정석으로 이렇게 풀지만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얘들아. 이거 x 좌표만 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야 봐봐 이거 x 몇 차이나 이거? 7 얘 몇 차이나? x 4 그러니까 7 대 4야. 이 정도로 바로 해결돼야 돼 원래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조차 좀 더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x좌표가 마7 y좌표가 4 그 중간에 x좌표가 0인 그 y축과 만나는 점이 있겠구나. 그럼 길이가 7, 4 차이가 나야 되니까 7 대 4 이겠구나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간 단축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11번. 와, 나왔다. 이 문제 나왔다. 별표 3개. 이 단원을 대표하는 유형이야, 이거. 이 단원을 대표하는 유형. 자, 요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고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점수의 좌표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찾는 거야. 자, 일단 우리 이 식의 해석. 얘들아, 이거 A, B에다가 5를 곱하면은 B, C에 1을 곱한 개와 같다라는 거는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니 이거. A, B 대 B, C가 몇 대면? 몇 대면? 2대 5 많이 거꾸로 적용해가지고 2대 5지? 2대 5인 거야 이제 2대 5. 그러면 자 내가 이 A, B를 먼저 점을 찍어볼 건데 이 문제 풀 때는 A, B를 막 정확히 막 좌표 평면에다가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대충 이 정도로 할게 이 정도. 여기 A라고 잡고 이 점을 그 다음에 이 점을 그냥 내가 적당히 B로 잡을게. 괜히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히 막 점 찍으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 낭비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자, 얘들아, 잘 들어. A, B는 비율이 지금 몇이야? 2지. 자, 내가 여기다 적는 게 비율이야. 비율. 비율이지. 자, 괄호로 쓸게, 괄호. 이게 나는 앞으로 보통 괄호 안에 쓰는 게 비율로 이제 할 거야. 근데 얘들아, BC가 2대 5인데,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직선은 길이가 무한한 선이야. 그러면 이 직선, 이 연장해가지고 좀 더 한번 그어보게 이렇게 이제. 봐봐. 자, 얘들아 B에서 C까지는 비율이 몇이야? 5지. 그러면 지금 직선을 그어놨는데 C가 그 어딘가에 지금 있는 거야. 이 직선 어딘가에. 그런데 길이가 5의 비율이라면 여기서 5만큼 차이 나가지고 C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일단 첫 번째 C 후보가 여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C 후보가 어딜까? 왼쪽으로도 갈 수 있지. 왼쪽으로도. 그럼 왼쪽으로 만약에 좀 더 가버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비율이 5가 돼가지고 여기가 C2 이렇게 두 가지 후보가 있어.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후보가 있고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비율이 5고 여기가 2면은
여기 나머지는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3이지, 그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C의 좌표가 일단 이렇게 잡아줬지, 일단 A, B로. 그러면 C1을 먼저 처리해 볼게. C1에 해당되는 부분. C1은 잘 보면은 성분 AC1을 지금 몇 대 몇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성분 AC1이 있는데 점 B가 2대 5 맞니,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B는 성분 AC1을 몇 대 몇으로 이제 나눈다, 이제? 2대 5로 나누는 점인 거야. 2대 5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2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렇다면은 B의 좌표가 현재 지금 4,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12라고 이제 들어가는데 4,12. 자, 이제 그 AC1 가지고 네 번째 공식을 쓰면 되거든, 이제. 자, 공식 쓰는 거 잘 봐. 일단 비율을 먼저 더했지, 일단 비율을 먼저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제 2대 5죠. 2대 5. 자, 그러면은 이거 2대 5를 이렇게 쓸게. A하고 C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지, 요거 이제. 자, 2대 5지, 2대 5. 2대 5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이 순서잖아.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5 곱하기 2요. 일단 이렇게 쓸게. 그리고 Y 좌표 마찬가지야.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2 곱하기 B로 들어가는 것이고 2 곱하기 B. 그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Y좌표 4. 5 곱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식을 작성해주면 A, B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저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7분의 2A가 될 것 같고 여기는 7분의 2B 더하기 20이 될 거야. 이렇게. 여기서 A, B 구할 수 있잖아.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게 4,10이랑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같아야 되겠죠? 4가 7분의 2A다 라고 해서 A를 구해주시면 A가 14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다가 또 대입해 보면은 12는 7분의 2B 더하기 2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B를 구해볼게. 7 곱하기 12, 84. 20 넘어가면은 64. 나누기 위해서 32. A는 14, B는 32.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여기 조건이 또 있잖아. A가 양수래.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이거야. 14,32가 답인데 근데 이게 답인데 내가 C2도 해봐야 돼, 얘들아, 원래. C2도. 자, 잘 들어봐, 얘들아. 그 C2도 원래는 해보셔야 되는 게 맞고 C2도. C2 여기다 써볼게, 얘들아. C2. C2 구하는 부분 해볼게. 자, 얘는 성분 C2B 안에 3대2 내분점 A가 있잖아.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되는 거? 성분 C2B를 몇 대 몇으로 내분? 얘는 3대2로 내분하는 거야. 3대2로 내분. 3대2 내분.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이따 여기 밑에다 쓰자. 32.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A의 좌표가 지금 뭐였었냐면은 A 좌표가 0,4입니다. 0,4. 그럼 0,4라는 점이 이제 3대2 내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 3대2 내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C2하고 B를 3대2로 내분하는 거잖아. 자, C2하고 B. 근데 잘 봐봐, 이거. 일단 C2, B를 3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지금 점의 좌표를 여기다 써볼게. A, B.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지금 뭐였어요? 지금 4,10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이렇게 엇갈리게 쓸 거야.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3 곱하기 4.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2 곱하기 A.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는 거야. Y 똑같이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3 곱하기 12.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2 곱하기 P. 이렇게 식을 씁니다. 여기서 똑같이 A, B를 또 구해. A, B를 구해볼 건데 자, 또 한번 식을 써보면 0,4라는 건 뭐랑 같냐? 자, 5분의 12 더하기 2A고 여기가 여기는 5분의 36 더하기 2B로 나오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 X좌표가 지금 얘가 0이잖아. 0은 5분의 12 플러스 2A니까 여기서 A 몇 나오지, 이제?
마이너스 6.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도 마저 해보시면은 4는 5분의 36 플러스 2이야. 그래서 이거 한번 B 구해볼게. 5 곱하면 5, 4, 20이니까 넘어가서 계산하면 아마 마이너스 8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조건에 어긋납니다. A가 원래 뭐라고 했지? 양수. 조건이 어긋나서 이건 탈락이야. 탈락. 그래서 이렇게 근거해서 앞에 게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할 게 있어, 이거. 사실 굳이 둘 다 확인 안 하고 얘는 되는 케이스, 얘는 안 되는 케이스잖아. 둘 다 써보기 전에 얘를 안 할 수 있어. 얘를 안 해도 돼. 쟤를 왜 안 해도 되냐면은 이거 한번 볼래 얘들아? A가 현재 0,4거든? 그 다음에 B가 지금 4,10이거든 얘가 이제. 근데 요거죠. 잘 들어봐. 일단 여기 A, B잖아? 물론 여기도 A, B가 될 수 있는 후보점인 것이고. 얘들아, 그 지금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 건 아니고 그냥 대충 그린 건데, 자, 이쪽 방향 잡아. A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이쪽 방향 잡아,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할 때 이제 C까지 가기 전에 B를 잠깐 중간에 거치는데, X가 어떻게 됐어, 지금? 늘어나서 줄었어? 늘었지? 그럼 얘도 늘어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C1이 당연히 이제 X좌표가 양수인 거니까 C1을 구하는 게 맞는 거야. Y좌표도 볼래? Y가 지금 당연히 늘어났지. 그럼 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유지가 돼. 12보다 커지는 거야. 그럼 얘도 한번 볼래? B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거꾸로 가봐. B에서 A로 갈 때 X가 어떻게 되는 거? 감소하고 Y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때 A, B는 A는 그럼 0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 거고 B는 4보다 더 작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파악할 수 있다면, 이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때 A가 음수고, 이때 A가 4보다 큰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은 굳이 저 C2는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필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자, 이거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자, 요거. 자, 얘도 봅시다, 이제. 얘도 별표 하나 정도 칩시다, 이제. 사실 내가 봤을 때 여기 필수 예제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제 약간 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그런 문제를 별표를 치고 있습니다.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마름모. 그러면은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막 정확하게 막 점 찍을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대충 그려. 그 대신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되고 마름모가 뭔지 아시죠? 마름모를 그려야지 마름모를 이제. 마름모 적당히 이 정도 그릴게 봐봐. 뭐 적당히 이 정도 그릴게. 마름모 봤니 이제? 누가 봐도 마름모지 이제. 자, A, B, C, D. 얘들아 참고로 이거 다 아시겠지만 도형에서 점의 좌표 쓰는 순서 아시죠? 원래 반시계 방향 순서를 쓰는 거야. 봐봐. A, B, C, D 이렇게 써야 되는데 A, C, B, D 이따구로 쓰는 게 아니야. 무조건 이 알파벳 순서대로 반시계로 돌아가면서 쓰기로 정해져 있어 사실은. 갑자기 A에서 C가 나오지는 않는 거야 이제.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거든.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학년 2학기 2단원 삼각형의 성질이 1단원이고 사각형의 성질이 2단원이야 이제. 여기 사각형의 성질에서 아마 이런 거 너네 배웠을걸? 사각형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되지? 일반적인 사각형, 삐뚤삐뚤삐뚤한 거. 거기서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되는데? 어? 길이, 자, 봐봐. 이걸 일단 논 외를 땐거 써놔, 이거, 얘들아. 봐봐. 일반적인 사각형이야, 그냥. 내가 지금 고1한테 중2 거 가르치고 있다, 지금. 봐봐. 사각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냐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
그럼 뭐가 되는 거? 사다리꼴. 이게 사다리꼴이야, 얘들아. 이게 사다리꼴. 사다리꼴이야.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더 추가가 되면 이제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얘들아. 평행사변형.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거든, 이제 여기서 이제. 갈려가지고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얘가 이제 마름모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름모가. 이거 마름모야, 마름모.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되기도 합니다.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그게 뭐야, 이제? 그게 정사각형이 얘들아. 정사각형. 그게. 그럼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돼야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마름모가 되고 혹은 직사각형이 되느냐? 각각 두 가지씩 있어. 둘 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그 도형이 되는 거야. 당연히 문제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나니? 항상 이렇게 막 옛날 거 중학교 물어보잖아. 항상 애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 그때 자기 공부를 안 했대. 끄덕이잖아 이제. 끄덕이잖아 이제. 자,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이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 1.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2번 기억나는 사람. 대각선이랑 관련된 건데. 또 대각선 뭐라고? 대각선이 같다. 뭐라고? 똑같은? 뭐라고? 다르다. 길이가 같다는 얘야. 얘는 대각선 길이가 달라 보이잖아.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보이지, 그지? 얘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얘 2번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얘가 인데. 길이가 같다. 자, 여기서 뭔가 얘기했어. 대각선이 뭐라고? 수직이다. 아, 살짝 모자라. 두 대각선은 수직이 된 것.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된 거라는 거. 왜냐면은 얘는 수직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얘는 그으면 수직이거든. 두 대각선이. 아, 여기 1번이 뭘까? 여기 1번이 뭘까? 땡. 이거 되게 쉬워. 여기서 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90도. 한 내각이 90도면 돼. 한 내각이 90도. 이 조건이야. 이 조건 얘들은. 이 조건들이 필요한 겁니다. 중2 때 했던 겁니다. 중2 때. 근데 이게 말해봤자 어차피 애들 다 기억이 안 난대. 이제.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근데 중2 때 이거 다 외워서 사실상 풀었었어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자, 봅시다 이제. 자, 근데 얘들아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주로 평행사변형 마름모가 되게 많이 나와. 여기 평면좌표 단원에서. 요거 하나 좀 이제 알고 가야 돼. 평행사변형이 성질이 좀 많아. 성질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시는 분? 평행사변형 성질 몇 가지 있지? 몇 가지 있어? 내가 이미 답을 들었잖아. 몇 가지? 5가지야. 정의는 뭔지 아니? 평행사변의 정의? 자, 사다리꼴의 정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자,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이 5가지가 있어. 1번. 뭐냐면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정의야, 정의. 그로 인해서 유도가 되는 성질이 5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게 두 번째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세 번째 성질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한다야. 내가 지금 얘기한 네 번째가 중요해. 네 번째가. 뭐라고? 두 쌍의 뭐라고?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얘가 중점 역할인 거야. 각 대각선에 대해서 중점 역할인 거라고 얘들아. 중점 역할이라고 중점 역할. 중점이라고 중점. 알겠지? 중점 역할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으로 이 문제를 풀어. 이 조건으로. 자, 그럼 봐봐. 여기서 A, B, C, D 순서에 의하면 AC라는 대각선, BD라는 대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의 중점이랑 얘네들의 중점이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마름모여야 되는 거잖아. 마름모가 되기 전에 무슨 조건부터 만족해야 돼? 평행사변형 조건부터 만족해야 되고 평행사변형 조건이 이거라고. 얘네들의 중점이랑 AC의 중점, BD의 중점이 일치해야 돼. 중점 일치가 돼야 돼. 중점 일치. 그래서 이거 써놔야 돼. 평행사변형 예? 성질을 좀 써먹으려면은 두 대각선의 중점 일치야. 중점 일치. 이렇게 식을 써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중점 구해볼게. AC 부분 중점 구해보시면 더하고 나누기 2죠. 자, x 더하면 2니까 나누기 2에서 1.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y 더하면 a 더하기 4인데 나누기 2 해주면은 그냥 이렇게 쓰자. 이게 AC의 중점이야. BD의 중점도 해보자. BD의 중점. 자, 요거죠. 자, 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그 1을 1,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더해서 나누기 b 더하기 7을 나누기 2 해주는 거겠지. 이게 일치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게 일치. 이게 같다고 이게. 자, 그러면은 이미 x는 같으니까 y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우리는 2분의 a 플러스 4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2분의 b 플러스 7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에 대해서 좀 이제 식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에 대해서 a가 b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확인돼.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만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는 마름모여야 되니까 평행사변형 조건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평행사변형 조건까지만 확인 안 한 거야. 마름모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이제 더 충족시켜야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1번으로 해야 돼. 1번. 1번으로 해줘야 돼. 그 2번도 가능한데 2번으로 풀려면 다음 시간 내용으로 풀어야 돼. 다음 시간 내용으로. 아직 2번을 할 수가 없어. 1번.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 여기서 그냥 AB의 길이를 하든 BC의 길이를 하든 걔네들이 같다라는 식을 쓰는 거야. 근데 이왕이면 계산이 좀 쉬우려면 AB로 할 때는 미지수 AB가 두 개 껴 있으니까 그나마 계산이 쉬우려면 얘는 미지수가 없잖아. 길이 온전히 구할 수 있잖아. 얘네 둘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네 둘로? 얘네 둘로 할 거야. 그러면 해봅니다. 자, 선문 BC 찍습니다. 루트 자, BC X끼리 빼고 제곱 4의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B 빼기 4의 제곱이고 자 CD도 들어가나 CD 해보시면은 자 X끼리 빼고 제곱 4의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3의 제곱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쓰다 보니까 얘들아 결국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다 똑같으니까 얘가 같아야 되지 않니? 얘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B 빼기 4의 제곱이 뭐인 거야 이제? 3의 제곱 9인 건데 자 이거인 건데 설마 저 식을 멍청하게 전개하는 사람 없지? 루트 씌워야지. B 빼기 4가 뭐야? 1마 3 플러스로 잡으면 B가 몇이 됩니까? 7 이거 마이너스 3으로 선택해주면 B가 몇이 됩니까? 1이 되는 거야. 이걸 토대로 A를 구해본다. 각각에 해당이 되는 A 값은 10이냐 아니면 또 뭐야 얘가 이제 A가 4냐 이건데 답이 그럼 두 가지가 나오잖아. 두 가지가 나오지 않니? 이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되고 뭐가 안 될까?
안 되는 걸 골라볼래? 안 되는 거. 뭐가 안 될까? 이게 위에 게 안 될까? 밑에 게 안 될까? 검증해야 돼, 이거. 안 되는 게 위에 겁니다. 왜? B가 7이면 얘네들이 같은 점이야. 사각형이 형성이 안 돼요, 애초에. 됩니까? 그러니까 밑에 거가 답이야.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야. 그래서 A, B를 곱해주니까 최종 답은 4라고 내주는 겁니다.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더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까지 물어보면은 그 마름모 조건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중점 조건만 쓰면 답이 나올 겁니다. 두 대각선의 중점 일치로 풀어주시면 되고. 13번. 자, 13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이 D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삼각형을 한번 적당히 그려볼게 얘들아. 뭐 좌표평면 정확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적당히 대충 이 정도로 그릴게 얘들아. 이 정도로 그릴게. 자, 그러면 지금 좌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마일, 마오. 그 다음에 B가 현재 2, 마일. C가 현재 마이너스 7, 3.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래.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D라는 점의 좌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는 거야. 저게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는 거야.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일 때 뭐 하는지 기억나시니? 중2 때 했었는데 각을 이등분하면 보통 어떤 성질이 있었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뭐였어? 뭐였어? 이거 기억 안 나니 이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써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저는 그때 공부 안 했는데요. 자랑이 아니야. 반성해야 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기억나십니까? 뭐야? AB 대 AC는 BD 대 DC. 요거야, 요거. 보면 기억이 나는데 혼자서는 못 떠올리죠.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DC. 이거를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돼.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길이를 구해봐야 돼, 길이. AB의 길이, AC의 길이 다 구해봐야 돼, 얘들아. 자, 길이 구합니다. 잘 따라와. 바로 할 거야. AB 길이. 자, X끼리 빼고 제곱. 몇의 제곱? 3의 제곱. Y끼리 빼면 이거 몇 차이나 Y가? 4 차이 나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뭐야? 루트 25. 뭐야? 잘 따라와 얘들아. AC 똑같이. X끼리 빼면 6의 제곱이야. Y끼리 빼면 8의 제곱이야. 6의 제곱, 8의 제곱 하면 몇이야? 루트 36 더하기 64. 루트 100. 10의 제곱이야, 10의 제곱. 이렇게 쓰니까, 이거 저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면 몇 대 몇입니까, 이거? 약분하면 1대 2지. 그러면은 점 D는 결국 어떤 점이냐? 선분 BD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이게. 비율이 1대 2라는 거야. 그림상 안 맞지만 1대 2로 내분하는 점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 결론을 씁시다. 결론. 점 D는 선분 BC를 1대 2로 내분한다 라고 이렇게 쓸게. 1대 2로 내분한다. 그럼 내분점 공식 그냥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비율 1 대 2 해가지고 크로스 해주면 되잖아. 뒤에 답변 바로 해보자. 분모는 비율을 더하는 거고 비율을 더해줄 거고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1 곱하기 마칠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2 곱하기 1. 자,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1 곱하기 3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2 곱하기 마이너스. 마저 계산해 보시게 된다면 3분의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일이고 3분의 1인가?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
점 뒤에 좌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일, 3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취의 방정식. 와, 어려운 거 나왔다. 어려운 거 나왔다. 시험에 막 엄청 그렇게 잘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얘들아,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거 이제. 자, 뭐냐면, 1번.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거든. 문제 상황은 이거지. 자,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을 한번 찍어볼게, 얘들아, 이제. 1,4. 3,2.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점 A, B가 있잖아.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러한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거야. 그냥 대충 봐봐, 얘들아. 대충 보면은, 한 적당히 한 이 정도쯤 잡으면 얘네들의 길이가 뭐 같아 보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러한 점이 저렇게 하나만 있지는 않고 무수히 많다 이건데, 그럼 저러한 점의 좌표를 내가 P, X, Y라고 표현해 볼게. X, Y. 그러면 우리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세워줄 수 있는 식이 뭐냐면 PA랑 PB랑 같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가 같은 길이 아니야? 같은 길이? 자, 식 쓴다. PA 먼저 루트. 자, 이게 점의 좌표가 나와 있지? AB.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이야. 이게 PA. 그다음 PB 똑같이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이죠, 이제. 자,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제곱 없애. 제곱 없애주시고. 자, 전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 전개하시고.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싹 다 전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양변에 소거되는 게 보이더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은 소거 되겠죠? 남는 거 식정리.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3. 이 되는 거니까 이항을 합니다. 이항을. 이항해 주시게 되면은 4X 마이너스 4Y 빼기 8이 0이야. 4로 나눠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뭐 답을 쓰셔도 되고, y를 이항해가지고 y는 x 빼기 2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좀 더 보기는 좋죠. 그러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 제가 이제? 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의 자취가 이런 식으로 무슨 함수? 1참수 꼴이라는 거야. 즉, 이 1참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있죠? 모든 점들이 다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해 돕기 설명하면은 저 직선의 방정식을 저 1참수 그려보게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직선 위에 어느 점을 잡아도 항상 A까지 B까지 거리가 같은 거야. 어느 점을 잡아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y는 x 빼기 2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죠, 2번. 자, 2번은 좀 어렵다, 얘들아, 2번은. 2번은 좀 어렵습니다. 자, 잘못된 거 있니? 16? 어? 자, 16이면은 17. 12만큼 더 늘어나네?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러면 여기 4. 잠시만, 그러면은 플러스 4. 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 여기 다시 수정. 플러스 1.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1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요게 맞다, 요게. 요게 맞습니다. 요걸로 수정 좀 할게요. y는 x 플러스 1로.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2번. 자, 2번은 좀 어려워. 뭐냐면, 점 P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원점과 점 P를 이은 선분 O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이 직선을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야 되나? P라는 점. 근데 이 선분 OP를 이어. OP를 이었을 때 선분 O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잖아. 선분 OP를 여기 봐봐. 여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대략 이 정도쯤 되겠지? 대충 이 정도쯤으로 잡자. 1대1로 내분하는 점. 근데 P가 이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 P라는 점이 여기 있었으면 이 선분 OP를 이제 내가 이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이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여기, 그지? 이 정도쯤. 그러니까 이 분홍색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거야. 자취를. 저게 어떠한 자취를 따를까? 저 점을 한번 그려보면은 어떠한 도형의 방정식이 나올까? 이걸 해보라는 거야. 요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자, 먼저 점 P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 A, B로 잡으면 이 점은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죠.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볼 수가 있냐면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지. 일단 현재까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점의 좌표가 이제 Q인데 Q는 지금 뭐 하는 점이냐면은 1대2로 선분 O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Q의 좌표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분 OP를 1대2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봐봐. 이거 원점을 일단 쓰자. 원점 5는 0,0, P는 지금 A, B니까 이렇게 엇갈려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지? 써볼게. 분모는 비율이죠.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쓰신 다음에 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1 곱하기 A.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하면은 뭐 없죠. 1 곱하기 0.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1 곱하기 P.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식을 써줄 거야. 이렇게 이제 식을 마저 써줍니다. Q. 얘가 이제 3분의 1A가 되는 것이고 여기 3분의 B가 되겠지. 이게 점 Q다. 이게 점 Q야. 근데 여기서 이제 봐. 여기서 테크닉이 들어가. 이 점 Q의 X좌표를 X라 둘 거고 점 Q의 Y좌표를 Y라고 두면은 3분의 A가 X가 되는 것이고 3분의 B가 Y가 되는 거거든. 이건 뭐냐면 점 Q의 XY좌표가 3분의 A, 3분의 B로 표현됐잖아. 이거를 다른 문자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다른 문자. X, Y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고 B를 구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각에서 A, B를 구할 수 있어. 이 XY는 점 Q의 X좌표, Y좌표인 건데 여기서 구한 A, B 있죠? 이거 뭐 해볼 수 있어? A, B 구해놓은 거?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자, 3y는 마이너스 12a 플러스 마이너스 12 x 플러스 2 3으로 나눠주면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2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점 Q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지나는 그러한 점이라는 거야. 근데 진짜 답은 아니고 여기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요거라며 m 더하기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더하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1. 이게 진짜 찐 최종 답이야. 찐 최종 답이야. 이게. 자, 그래서 푸는 방법 저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 이무의 이 P라는 점의 좌표 A, B로 잡고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몇 대 몇 그 Q의 좌표를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XY로 둬. 간결하게 Q의 X좌표를 X, Q의 Y좌표를 Y로 표현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A, B를 이제 구해 주셔서 대입만 해주시면은 그 대입한 게 답이다 라는 얘기고. 자, 근데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자, 여기도 그냥 뭐 공식 뭐 하나 정도 추가되는 건데 뭐 전혀 뭐 공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자, 무게중심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또 2학년 2학기 1단원에서 배웠어. 자, 무게중심이 뭐 하는 점이었냐면은 약간 느낌 자체가 약간 뭐 이 무게를 뭔가 약간 잡아주는 그런 점 뭐 이런 느낌인데 이런 특징이 있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게 선을 그으면 반대편에 바라보는 변,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중점이 연결되는 거야, 중점에. B에서 무게중심을 지나게 그어도 여기 중점에 선을 긋게 되는 거고 C에서도 무게중심 지나게 선을 그어주면은 이 선분의 중점에 선을 긋게 되는 거야, 결국 중점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바라보는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이 가운데 선이다라고 해서 중선이라고 해요. 중선. 그럼 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무게중심.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이 좀 있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각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이거 중선을 무게중심이 이거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었죠?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2대 1로 내분.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토대로 이제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되게 쉬워. 뭐냐면 지금 이 무게중심 G가 2대 1이라며. 그런데 M이라는 점은 BC의 중점이기도 하거든. BC의 중점. 그래서 내가 먼저 BC의 중점을 구해보면은 얘네들이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거야. 얘네들이 더해서 나누기. 예? 근데 지금 여기 좌표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x2, y2, x3, y3으로 해줘야 되니까 여기 x2, x3, y2, y3으로 좀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고 얘가 고쳐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선분 AM을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지금 여기 A라는 점은 이미 주어져 있고 M이라는 점도 알고 있잖아요. 두 점을 알고 있고 그걸 2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적 공식을 또 쓰는 거야. AM에 대해서. 그래서 나오는 최종 결과가 아주 간결하게 나와.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야. 그냥 세 점의 x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 y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 끝이야 이게. 굉장히 간결하죠?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평균은 두 수의 평균은 더해서 나누기 2고 세 수의 평균은 3개 더해서 나누기 3이잖아. 세 수의 평균처럼 생각하면 돼. 세 수의 평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필수 이제 15번을 좀 볼 건데 15번. 자, 보시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무게중심의 그 좌표를 한번 써보자. 무게중심의 좌표 1,5라는 거는 이거 x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3이라고. 다 그냥 써볼게.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나누기 3. y좌표 3 더하기 4 더하기 b를 해가지고 나누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좀 더 정리를 해보시게 된다면 3분의 a 빼기 1. 3분의 b 플러스 7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럼 얘가 이제 1,5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다 구할 수 있잖아. 1이 3분의 a 빼기 1이므로 3 곱하고 넘겨주면 4 나오게 될 것 같고 5는 3분의 b 플러스 7이므로 5는 3분의 b 플러스 7. b 구해주신다면은 3, 5, 15에서 7 빼주니까 8 나오겠네. 그래서 a, b를 일단 알 수는 있는데 문제에서 얘들아 GD의 길이 구하는 거지. GD의 길이.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GD. 자, 여기 A라고 해봅시다. 여기 A, 3이니까 4,3. 여기 B, B는 이제 1,4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마이너스 2,B니까 이 정도로 일단 잡아볼 수 있잖아, 우리? 이 정도로 이제. 자, 여기서 그 무게중심 G, 여기 중선에다가 그어서 또 이게 중선에다가 그었을 때 대략 한 이 정도쯤이 무게중심일 것 같은데, 이 정도쯤. 선분 AG의 연장선이 BC랑 만나도록 하는 이 점이 D이다 라는 거야. D이다. 이때 GD의 길이 GD를 구해주래. D는 이 선분 BC의 중점 아닙니까? 중점?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중점이죠.
더하면 마일이니까 나누기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y 똑같이. y도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은 더하면 10이니까 나누기 2 해주면 6 될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3번 GD의 길이 구해주면 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이거 해보시라는 건데 해보시면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얘네 몇 차이나? 2분의 3 차이나? 2분의 3의 제곱이야. y는 그냥 1 차이 나니까 이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저 계산해 보신다면은 루트 4분의 13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찢어주게 되니 2분의 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16번. 자, 16번은 보시면 자, 얘는 이 문제야. 16번은 세점 ABC가 이제 주어져 있지? ABC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제. 자, A가 7,9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2고, C가 3,1이야.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세 변 A, B, B, C,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래.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럼 봐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 두 칸, 한 칸 가는 거니까 여기가 그럼 D인 것 같고 B,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가 이제 2인 것 같고 CA를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가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가 F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DF를 잡아볼 수가 있지, DF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각형 DF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하지 않았니, 얘들아? 무게중심? 이거 구하라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야.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저 DF의 무게중심 구하려면은 DF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DF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이 몇 대 몇 내분점이라고 다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거 2대1 내분점 구해. 2대1 내분점 구해. 2대1 내분점 구해. 그러면 세 점의 좌표 다 알게 된 거니까 DF를 그걸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빡세잖아.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직관적으로 느껴봐. DF의 무게중심이 ABC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해. 해보면. 무게중심이 일치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삼각형 ABC로 해도 똑같아. 결과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랑 똑같다. 이거. 뭔가 그럴싸해 보이니? 왜냐면은 똑같은 2대1, 2대1, 2대1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니까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처음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일치하지 않을까? 뭔가 느낌상? 그럼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ABC 가지고 무게중심 해봐. 해보시면은 3분의 해준 다음에 ABC 순서로 다 더해볼게. ABC 순서로 다 더해볼게, 이제. 해보시면은 결국에 3분의 9, 3분의 12 해가지고 3,4가 답이 되는 거야. 3,4.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정한 규칙에 의거해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도형이면 무게중심이 같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풀면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있어. 봐봐. 2대1 내분점, 3대1 내분점, 1대1 중점 이러면은 이게 다 다르잖아. 그때는 진짜 노가다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때는 직접 해줘야 되고 얘는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도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보시면 17번은 이거야. 9점 AB가 있는데 지금 P라는 모르는 점이 있어. 자, 이 OP제곱, AP제곱, BP제곱 이 세 개를 제곱해서 더한 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가 무엇일까? 라는 건데 그 최소값을 구하래. 자, 지금 원점은 이제 우리 이거잖아요. 원점은 얘들아 결국 0,0이고 P라는 점은 문제에서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임의로 잡아야 돼. x, y라고 잡아줘야 된다고. x, y라고. 그러면 이거씩 써본다 얘들아. 잘 봐 이거. 5p제곱입니다. 빼서 제곱하는 거죠. x끼리. 제곱이니까 루트 안 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그 다음에 ap제곱입니다. ap제곱은 이제 얘네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x 빼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BP 제곱은 X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5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전개해봐야 돼, 이제. 근데 얘들아, 이거 전개를 해보면 굉장히 길잖아. 동류항만 뽑아서 빠르게 해볼게.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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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그 다음에 X 먼저. 이거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0X. 한번 마이너스 24X야, 이거. 그 다음에 Y제곱, Y제곱, Y제곱 해주니까 3Y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2Y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 상수항. 7, 7에 49, 1, 1은 1, 5, 25, 5, 25. 49, 1은 더하면 50이고, 25, 25 더해도 50이야. 50, 50 더해주니까 100이야, 100. 이러한 문자 두 개로 구성이 된 2차식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문자 두 개로 구성이 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문자가 있는 부분만 세고창 묶어. 3으로 묶어주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8x고, 얘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절반의 제곱이잖아요. 16이 필요하지, 16이. 여기 뒤에서 3으로 묶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y제곱 마이너스 4y가 되고, 얘는 절반의 제곱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이제 필요할 거 아니야, 이제,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100을 일단 뒤에 따로 쓰고,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해봅니다. 여기 빼기 16 빼기 12 따로 빼주면 빼기 48 빼기 12 빼기 60인가 그러면? 맞니 이거? 48 60 맞죠? 얘랑 만나면 몇 대야 되는 거야? 40?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플러스 40이 있을 거고 3배의 x-4의 제곱 그 다음에 3배의 y 빼기 2의 제곱이야. 이렇게 문자 2개짜리 2차식이 나오게 된다. 문자 2개짜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각각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야 되나? 0 포함해서? 제곱이니까. 얘도 항상 양의 값이니까 x가 4고 y가 2면 0 돼버리니까 그때 최소가 나오는 거. 그래서 그때의 전피의 좌표는 4,2가 되면서 그 최소값은 40. 이게 일단 답은 답인데 얘가 답이야. 자,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이 무게중심 파트에 이제 실려 있냐? OAP. 얘네 세 개 무게중심을 구해봐. 얘 무게중심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OAB 순서로 더해주면은 0, 7, 5 나누기 3. 그 다음에 0, 1, 5 나누기 3 이렇게 되는데, 무게중심 구하면 약 어떻게 되겠더라, 이제? 3분의 10이니까 4,2가 똑같은 게 나와. 똑같은 게.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원리 자체가 이게 x가 무게중심 좌표, y도 무게중심 좌표일 때가 사실 최소가 나오게 돼 있어. 일반화 해가지고 그냥 뭐 x1, y1, x2, y2, x3, y3으로 만약에 똑같이 썼을 때 결국 여기 무게중심 좌표로 나오게 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전피의 좌표가 무게중심이다 라고 해주는 거야. 뒤에 여기까지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5분 내로 빨리 끝낼게요. 자, 여기는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너네보다 1년 선배 애들은 이걸 배웠어. 근데 너네 때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어야 이제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겠습니다. 외분인데 아까 내분은 안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였잖아. 외분은 밖에서 나누는 거야. 이 그림 보시면 돼, 이 그림. 여기 지금 선분 AB가 있는데 만약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만약에 나누게 하는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이 선분 바깥에 있는 거야. 정확히는 선분의 연장선에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M 대 N의 비율을 가지는 이러한 비율을 가지는 상황을 이제 외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밖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것이고 그 점을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외분점. 외분점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외분점. 자, 물론 이제 m과 n의 그 대소에 따라서 봐봐. 만약에 m이 더 크면은 이제 비율이 m이 더 크거잖아. 그러면은 a에서 더 멀리 떨어진 거고 n이 더 크면은 이 b에 의해서 n이니까 b에서 더 멀리 떨어진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얘도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내분점도 공식이 있었잖아.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써주면 되는데, 봐봐. 이 수직선상에서 먼저 합니다. x2, x1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데, 이거는 m, n 중에서 뭐가 크냐 작냐도 중요해. 그래서 아까 내분이랑 똑같아. 내분처럼 이거 a, b를 내가 만약에 m 대 n으로 나누면은 AQ 대 BQ가 그럼 M 대 N인데 이거 수직선상에서 AQ의 길이는 X끼리 뺀 거 X 빼기 X1이고 BQ의 길이는 지금 이거 X끼리 빼주니까 X-X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비례식도 이렇게 막 곱해가지고 막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자 과정을 생략할게. 최종 결과 이거야. 내분이랑 거의 똑같지 않니? 뭔가 살짝 달라. 뭐가 다르죠? 내부는 여기 부호가 둘 다 플러스인데 외부는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막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것도. 내부는 다 플러스고 외부는 마이너스로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 곱하는 순서 똑같아.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똑같은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봐봐. 빼는 거다 보니까 순서가 중요해. 왜냐면은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의 앞에 부호가 플러스잖아 이게. 그러니까 빼는 순서가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야, 이게 이제. 이거 잘못 빼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답이.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고요. 결과만 쓰겠습니다, 한 번 더. 분모의 두 비율을 빼주시면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마이너스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그냥 이 순서로 적용을 해주면 돼. 근데 내분할 때에는 1대1 내분점, 중점 이런 게 있었지만 외부는 1대1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외분의 그 정의상 같은 비율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거를 똑같이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응용을 하는 거야. 뭐 똑같아. XY 좌표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지 똑같이 써주셔가지고 n-n분의 mx2-nx1 n-n분의 my2-ny1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외우는 게. 그래서 필수 이제 18번을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 자, 수직선 위의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그냥 공식이야. 자, 이거 2대1이죠. 바로 이제 적용해주면 비율을 앞에서 뒤에 거 빼주시면서 자, 크로스로 교차하지.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마이너스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게 끝이야, 그냥. 해보시면은 분모 1이고 16 빼기 2니까 14. 하지만 좌표는 반드시 가로로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밑에 2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두 점 A, B 좌표 평면에서 2대3 외분이야. 2대3 외분.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비율을 빼. 2 빼기 3분의 미리 쓰고 들어갈게. 2 빼기 3분의 자, 얘를 지금 이제 2대3으로 외분하는 겁니다. 크로스 교차.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2 곱하기 9 마이너스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3 곱하기 4의 순서로 쓰실 거고 y 좌표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2 곱하기 7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로 들어가니까 3 곱하기 마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 해주시면은 자, 분자가 18 빼기 10이니까 6인데 분모가 마이너니까 마이너스 6. 자, 이거 14 플러스 9니까 23인데 이제 반대해서 마이너스 23. 이렇게 답이 나오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외부는 앞으로 많이 안 다룰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설명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이 외분점의 위치만 보여줄게. 수직선상에서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현재 여기 있는 상태잖아 이제.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잖아 얘들아. 그 외분하는 점 Q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분 밖에 있어. 근데 이게 A보다 왼쪽에 있느냐 B보다 오른쪽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자, 무조건 이것만 보면 돼. 비율이 짧은 쪽에 있는 거야. 비율이 짧은 쪽에. B 부분이 비율이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한 거야 얘들아. 어디 위치한 거냐면은 여기 위치한 거야. B보다 우측에 위치해서 자, 일단 먼저 봐봐. 이 정도 점 찍으면은 이 정도 점. Q에서 B까지의 비율이 1, Q에서 A까지의 비율이 2인 거야. 이런 상태인 거야 현재.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비율이 1이니까 현재 Q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도 한번 해보게 된다면 요거는 좌표 평면에다가 원래 그려야 되지만 그냥 해볼게. 그냥 사선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여기를 A라고 보시고 여기를 내가 이제 만약에 B라고 보셨을 때 이번엔 A, B를 2대 3으로 외분이잖아. 이 선분 A, B의 연장선 어딘가에 이제 있는 것이고, 자, 잘 봐. 자, 비율이 더 작은 쪽 있죠? 그쪽에 있는 거야. A 쪽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A 쪽에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A까지는 비율이 2, B까지는 비율이 3이지. 그러면 그 대충 어디 정도 있어야 될까? 대충. A에 좀 가까워야 될까? 좀 적당히 멀어야 될까? 이게? 멀어야 돼. 이게 판단이 잘 안 되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비율을 빼볼래? 3에서 2를 빼봐. 큰 수, 작은 수 빼봐. 몇이야 이거? 1이지. 이 비율이 1이고 그러면 그 여기 A는 비율이 2잖아. 여기가 Q인 거야. 그래서 2 대 3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이 3분의 길이의 비율이고 그 다음에 둘 중 작은 것만큼 비율을 더 가면은 정확한 외분점 Q 위치를 찍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